어떤 게 제일 힘드셨어요? 지금 돌이켜 보면.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 시절이었죠. 이거는 잘 경험해 보지 못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마음의 부담도 많았고 좀 지기 싫은 그런 십자가였는데 그러나 이제 안 해서는 안 되니까. 그때 시절 돌이켜 봤을 때 이렇게 영화 필름처럼 정말 많은 장면들이 눈앞에 지나가실 것 같아요. 예. 그 중에 어떤 거, 요 장면 정말 기억에 남는 어떤 한 장면 있을까요? 에피소드? 많이 있는데 대개는 뭐 좀 보안과 방송에 나갈 수 관련된 있는 걸로 어떤 게 있을까요? 그런 것이 아닐까 싶고 네. 이제 그 과정에 네.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3차례 통화를 했어요. 그렇게 해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권한대행 시스템이긴 하지만 변한 건 하나도 없다.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대행을 100% 신뢰한다.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라. 얘기도 하고 그냥 재미있는 거는 뭐 밖으로 잘 안 알려졌는데 이분이 굉장히 호기심이 많더라고요. 그래요? 너무 딱딱해가지고 지금 얘기를 바꿔온다면 그 날더러 이제 정해진 시간을 끝내고 나서는 근데 저 권한대행은 앞으로 대통령 출마할 겁니까? 이런 뭐라 대답하셨어요? 지금은 나라가 어려우니까 나라를 지키는 게 최우선이고 다른 생각 없다. 예. 그러니까 이건 보통은 얘기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. 네. 근데 이거 참 얘기하면 밖으로 나가면 안 될 거 아닌가? 하여튼 저 아니 뭐 그 정도야 얼마든지. 대통령 간에 안 돼요? 돼요? 오케이 받았습니다. 아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셨잖아요.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전직 대통령들 사면 얘기가 수면 위로 올라왔잖아요.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. 너무 오래됐죠. 또 대통령 두 사람을 동시에 이렇게 구속해 놓은 일은 내 기억으로는 처음입니다. 또 뭐 한 분은 건강도 안 좋고 그래서 계속 병원에 이제 치료받으면서 여성 대통령께서 그렇게 힘드신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국민들에게 알려졌고 또 그만한 이제 또 형벌도 받았고 이제는 좀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. 결국은 이제 사면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다음 연관 키워드 보겠습니다. 황교안의 연관 키워드 정계복귀. 저 대표님께 책을 이렇게 선물을 받았거든요. 아 이거 괜히 책을 드렸네. 아니, 딱 이렇게 선물을 받았는데 이 책을 출간하심과 동시에 굉장히 뉴스가 됐었어요. 정계복귀의 신호탄이다라고. 정계복귀의 신호탄 맞습니까? 이 책은 이름 그대로 나는 죄인입니다. 라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겁니다. 국민들이 어려운데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데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왔는데 하질 못했어요. 그래서 결국 국민들이 계속 어려움 속에 빠져 가시게 된 겁니다.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사죄를 하겠다. 이런 의도에서 한 거예요. 뭐 정치, 재계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거는 연결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정치를 생각하지 않고 일단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싶어서 낸 그렇습니다. 책이다라고 그렇습니다. 정리를 해주셨네요. 다시 정계로 복귀하실 생각은 그럼 뭐 지금은 미래 비전을 구상하고 있어요. 어떤?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가야 될 거냐. 네. 지금 뭐 이 엄청난 분열의 시기를 좀 가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. 어떤 형태로든 나라를 위해서, 국민을 위해서,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김종인 위원장을 대표님이 영입을 하셨잖아요.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? 뭐 저는 이제 나라를 지금 무너뜨리고 민생,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려 가고 있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정치를 하게 된 것이에요. 그러나 이제 오래되진 않았으니까 기존의 정치인들이 저를 바라보면 뭐 좀 서툴다든지 뭐 종종과 다르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.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정치를 모른다 이런 말도 할 거고
그렇지만 새로운 도전, 또 전에 해보지 않았던 구태에 대한 청산,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면서 그런 노력을 쭉 한 건데, 다만 또 정치는 현실이잖아요. 그렇죠. 그럼 변화만 추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정치를 잘 알고 경험이 많은 그런 분과 함께하면 혁신과 성과도 낼 수 있겠다. 이래서 제가 김정인 위원장을 영입을 했고, 네. 뭐 중간에 좀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지금 결국은 이번 시장 선거에서도 두 곳을 다 이기지 않았습니까? 그렇죠. 정말 저 김종인 위원장에게 감사드리고, 또 우리가 그런 취지를 감안해서 우리 당의 변화도 지킬 건 지키고 바꿀 건 확 바꾸는 환골탈퇴,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, 이런 생각을 합니다. 대표님 주변에 견제하려는 세력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? 나는 이제 우리 주변에서 나를 견제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거기에 아파할 필요도 없고 그와 싸울 필요도 없다. 우리 안에서의 싸움은 할 일이 아니다,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우리가 싸워야 할 목표가 있거든요. 국민 망가뜨리는 세력들과의 싸움. 거기에 전념해야 되고, 뭐랄까, 우리 나를 공격하는 이런 사람들과 싸울 필요는 전혀 없다, 그런 생각을 해요. 네. 높은 자리에 계시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뭐 비용이랄까 그런 거겠지만, 그럼 어떻게 삭히세요? 그런 거는 다? 국가로부터 너무 많은 걸 받았잖아요. 국민들을 위해서, 나라를 위해서 또 내 할 일을 책임을 다 져야죠. 너무 교과서신 거 아니에요?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 사람인데 받으면 해결하고 해소하는 그런 것도 아내가 있잖아요. 애들이 있고. 근데 저는 안타까웠죠. 옆에서 보고 있으면. 진짜 어떠세요? 그럴 때 속상하실 때 많으시죠? 이제 제가 느끼는 저희 남편은 그 사랑의 대상이 퍼스트가 이 나라와 국민인 것 같아요. 저는 잘못 알고 있네. 포스트는 아내와 가족인데. 저는 세컨드 같은 느낌이 이제 드는 거예요. 그런데 이제 그 사랑을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짝사랑인 것 같은 거죠. 다 해서 하는데 알아주지를 않는데 본인은 너무나 그 진정성을 가지고 순정을 가지고 하거든요. 근데 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쇼를 못 하잖아요. 네, 뭐 그러신 정치는 것 좀 같아요. 그렇게 해야 된다는데 그런 걸 못 하잖아요. 네.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볼 때는 예전에 그 농성 했을 때도요, 김밥 한 줄 아니면 샌드위치 하나 이렇게 했는데,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이제 고기덮밥 같은 거를 이제 시켰더니 농성하는데 이 고기 있는 거 사치라고 그걸 다 덜어내고 맨밥만 드셨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, 비서가.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그런 생각하면서, 짝사랑도 도가 지나치면 병이에요. 정말 이렇게 법전같이 사셨던 것 같아요, 정말로. 그러다가 진짜 아니 근데 공무원은 법전처럼, 이제 공무를 떠나면 인간처럼.